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작가 슈뚜인데요. 지금 서울 책보고에 나와 있어요. 서울 책보고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여행을 주제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여행 서적들도 있고 해외 여행 서적들도 이렇게 잘 보기 쉽게 놓여 있으니까 책보고에 오셔서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여행 에세이도 오늘 책보고에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니 잠시 후 이어지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가 아닌 오프라인 북콘서트 힘내고 책보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20명의 시민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나중에 차후에 유튜브 채널 서울도서관 TV를 통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여행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북콘서트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려 67만이 사랑한 유튜버, 여행과 사진,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매우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작가님 모셨습니다. 여행 작가 슈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슈뚜님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슈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뚜님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 유튜브를 베이스로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이렇게 여행에 대한 에세이도 쓰고 뭐 그냥 집에 대한 에세이도 쓰기도 하는 여행 작가이기도 한 슈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잘 안 보셨거나 아니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라고 우리 슈뚜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시죠. 요런 거 하시는군요. 네. 아, 보통 여행 영상이 되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맞아, 맞아. 약간 좀 발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상 영상 올리는 것처럼 제가 보는 시선대로 네. 약간은 뭐 조용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저렇게 올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한 편 한 편 영화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따로 이렇게 영상을 전공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원래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카메라를 다룰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으로 계속 일상을 찍다가 이건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영상이 조금 더 생생하지 않을까 해서 뭐 카메라 만져보고 유튜브로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배웠죠. 하나. 아, 참. 아니, 일단 카메라 기종 궁금합니다. 어떤 거 하나요? 방송국에서 쓰는 막 이렇게 대포 같은 거 들고 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방금 보여드렸던 저 터키 영상도 핸드폰이랑 똑딱이 디카 가지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열정만 있다면 굳이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예쁜 영상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걸. 예. 결과부터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런 것도 준비를 조금 했거든요. 영상으로 보여주겠다. 영상은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이 문장들이 이제 제가 책에서 발췌를 한 건데 제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게 잘 담고 있는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자리가 바뀌었으니까요. 슈트 선생님의 목소리로 슈트에게 여행은 무엇인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행이 내게 주는 기쁨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중 제일은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어린 나이에 독립해 혼자 살아온 나는 늘 바빴다. 그런 나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잠시 어딘가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은 떠난다는 그 자체로 정말 달콤한 것이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얼 하든 비로소 지긋지긋하는 과제와 정신없는 아르바이트로부터 떳떳하게 해방될 수 있었다. 오늘 앞에 읽어주신 프롤로그들 보니까 다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하는 그런 또 우리가 탁탁 막히는 벽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죠? 사실 여행 이러면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보면 제일 많은 분들이 돈 어떻게 해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여행을 가게 되고 그런 이유만으로 떠나게 부추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여행을 제일 처음부터 막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걸 좋아하셨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항상 저는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방학이 지나보면은 뭐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럼 뭐 어디 퍼스트 클래스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여행 갔다 온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뭐 저 혼자서 여행을 계획을 한다던가 하는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굉장히 먼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 30대쯤이나 되면 비행기를 타보려나? 이랬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격지심 같은 거에서 시작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나도 남들 저렇게 여행 다 가본다는데 나도 한 번쯤은 가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휴학을 하고 한 반년 정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500만 원 정도 마련을 해서 이제 한 달을 떠나게 됐죠. 처음 간 여행지가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에요. 영국을 갔어요. 유럽으로 한 달 여행을 갔는데 보통은 이제 영국으로 인을 하니까 영국이 제 첫 해외 여행. 그 전에 이제 일본은 뭐 한 3박 4일 이렇게 갔다 온 적은 있지만.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 나면 걸었다. 표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어디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거? 이거는 포르투갈에서 예. 라고스라는 도시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컨디션이 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몸도 조금 아팠고 이 여행지를 별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인데 되게 잘 나와서 표지로도 쓰고 여기저기 많이 올렸죠. 그렇군요. 디자인 같은 것도 따로 공부를 하셨나요? 네, 저는 전공이 이제 의상 디자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미대에 들어가서 뭐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 다른 과 학생들도 만나고 하면서.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 나면 걸었다. 이 책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모든 여행을 다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 책이에요.
제가 기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다가 네. 사진을 올려두기도 하고 여행지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손으로 쓰다 보면은 나중에 기억 안 날 것 같던 일들도 이걸 보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다이어리를 책을 쓰게 되면서 엄청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 이때 이랬지, 그때 그랬지,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해놨던 네. 이런 기록에서 사진들도 되게 많이 따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정보들을 조금 한 권에 집약해서 담은 게 이 낯선 일상을 찾아 틈만나면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시를 여행하고 다니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거 굉장히 영상과 사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준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폴시 사진을 찍었던 데인데 여기가 그 포르투갈의 라고스라고 말씀을 아니 라고스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도시구나. 아무튼 조금 더 가면 있는 도시인데 네. 거기가 원래는 이제 나자레라고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가 쳐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서퍼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이런 파도가 원래는 치는 곳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뭐 그 택시기사분이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파도가 안 치고 바다가 되게 플랫한 시기라고. 그래서 뭐 그래봤자 얼마 차이가 나겠어 이랬는데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표지 사진처럼 그냥 거의 붙어있죠 바닥에. 네. 원래는 이런 거를 좀 보려고 갔던 거였는데 이걸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걸 이제 구글에서 쌓았어요. 저걸 상상하고 가서 네네네. 의외로 되게 큰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세렌디피티라 그래야 되나 의외 발견하고 오셨네요. 네네네. 굉장히 높은 파도를 치는 곳에 가서 잔잔한 파도를 만났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에 갇힌 건데 저 밖에 눈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 수 있었고 이게 그냥 숙소 앞이 다 이랬거든요. 이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눈사람처럼 놀고 그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고요. 이게 아마 집에 가려고 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도로인데 도로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눈이 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차가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들 비상깜빡이 켜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차가 저를 추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려고 저러지? 이랬는데 한 100m 가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갓길 좀 아래쪽으로. 그래서 저도 조심히 다녀야겠다 이러고 저 눈길을 한 3시간 운전을 했나? 그런 얘기 있죠. 5분 먼저 가도 50분 먼저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실제로 봤었던 그런 경험이었군요. 운전을 하셨어요? 네, 저기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여행 가면 다 어떻게 그 국제 면허 라이센스 이런 거 가지고 가셔서 직접 운전을 하십니까? 좀 운전하기 편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차를 가끔 렌트하면 뭐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데도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터키랑 뭐 아이슬란드랑 일본 이렇게는 제가 국제 면허 가지고 운전을 해봤고 그 외에 다른 유럽 내 국가에서는 조금 도로도 사정이 좀 울퉁불퉁하고 이래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빌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언어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뭐 아시아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왜 이렇게 왔다 극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사실 갔다 왔던 나라 중에서는 일본 빼고는 웬만해서는 영어로 다 소통이 되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생활 회화 정도만 되면 의사소통이 다 되고 그 나라에 뭐 고맙다,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 배워가지고 뭐 말 걸 때 뭐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가면 excusez-moi 이러면서 말을 건다거나 그럼 되게 또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하니까 약간 말을 못 알아들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또 여행객의 또 어떻게 보면 좀 한번 봐주고 시작하는 그런 미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도시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찍어오신 사진 보니까 또 지금 우리가 또 이륙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곳이 좋다라고 할 만한 작가님이 뽑은 추천 여행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하면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행을 뭐 어디 함부로 추천을 하거나 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긴 한데 보면은 그만큼 국내 여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로 다들 못 가시니까 국내에 좀 숨어있던 명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뭐 차가 있으시면 자차를 운전해서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짧게 뭐 2박 3일 정도
그렇게 숨겨져 있던 국내 여행 명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약간 풀 수 없었던 그런 여행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슈 작가님은 국내 여행은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제가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유튜브에도 몇 번 올렸는데 구례 같은 데라던가 뭐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네네.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뭐 고창 이런 도시들로 제가 출장 때문에 갔던 경험도 있고 뭐 친구 때문에 갔던 경험도 있고 하는데 가보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좋다는 얘기 많이 못 듣고 갔던 동네인데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사실 가면 거기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복잡한 서울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유튜버로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언제부터 처음 유튜브를 하셨죠? 지금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년 조금 넘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브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를 올리는데 네. 브이로그는 아마 여성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집에서 밥 해 먹고 베베랑 같이 놀고 자고 뭐 책 읽고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 자체가 뭐 유튜버가 돼야겠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일상 브이로그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취미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이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영상은 뭐 한글 자막도 없고 그냥 한 2분 정도 되는 되게 연습 영상 같은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팔로우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책임감도 느끼고 재밌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 같아요. 몇 분 정도의 영상을 올리실 때 얼마 정도 작업 시간이 걸리세요? 예전에 욕심이 진짜 많을 때는 영상 하나 올릴 때 편집만 한 8시간씩 막 했었는데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한 5시간 정도? 네? 3시간 죽인 거예요? 네네.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뭐 이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궁금했었던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10분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얼마 정도 품을 들이셔서 촬영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편집을 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게 컨텐츠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뭐 음식을 해먹는 게 끝이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촬영을 하면은 분량이 나오겠지만 뭐 집 꾸미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좀 그 길이 자체가 길어지다 보면은 뭐 일주일 내내 촬영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막 하루에 딱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월요일도 찍고 화수목 이렇게 찍는 거라서 정확히 몇 시간 분량을 10분으로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카메라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저는 계획을 미리 해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리얼리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영상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되게 계획적으로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굉장히 약간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네네. 계획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일상생활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일상에서는 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걸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 일상에서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뭐 촬영을 할 때는 그게 뭐 제 일상을 침범한다거나 뭐 그것 때문에 일상이 변형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남들이 직장에 있는 시간에 저는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행을 갔을 때는 제가 아무리 가벼운 카메라를 가져가고 뭐 아무리 좀 덜 찍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냥 카메라 없이 여행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맛있는 데가 사실 이 앞에 있는 걸 아는데도 더 뷰가 좋은 평점 낮은 음식점을 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까 터키에서 보여드렸던 드론으로 찍었던 되게 좋았던 뷰 같은 것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드론 가방에다 챙겨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진짜? 그럼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막 이렇게 하고 배터리 맨날 충전 네네. 가득 채워놓고 이 체력도 만만치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렇게 해놓고 한 3시간 돌아다녔다가 다시 집에서 낮잠 자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게 제 여행 스타일이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노을을 벗어나 낮잠을 네네. 잤어요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데 삶의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슈트의 삶의 철학은 어떤 겁니까?
저는 뭐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문장 그대로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고 예. 하고 싶은 거 일단은 다 해보고 그래 그러자. 네. 뭐랄까요, 주변이나 가족분들 이런 분들은 그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의 영상 혹은 내 친구의 일상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 혹은 부정 아니면 걱정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족이나 그러니까 엄마나 친구들이나 전부 다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이미 다 제 근황을 알고 있어요. 네, 영상으로 봤다고 너 뭐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랑 카톡은 안 해도 그렇게 영상 챙겨봐 주면서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도 되게 고맙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네, 그러진 않아요. 팬들이 너무 많아지면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얼굴이 나오면은 약간 그런 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얼굴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랑 그냥 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작가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서 여행을 하십니까? 사실 굳이 분야를 따지자면 저는 인테리어 쪽을 되게 흥미있게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덴마크 여행 갔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북유럽이 인테리어 쪽으로 먼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들도 거기 덴마크에서 엄청 많이 보고 맞아요. 가구샵 같은 것도 거의 막 5분에 한 번 걸로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즐거웠고 항상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그런 소품샵이나 인테리어 관련한 브랜드들을 찾아보거든요. 네. 작가님도 가시면 뭐 소품이나 이런 거 뭐 사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여행 갔을 때 뭐 마그넷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엽서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상 소품을 하나씩 사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처음 영국에 갔을 때는 냄비를 샀어요. 뭐 엄청 큰 냄비는 아니고 그냥 조그만 팟 같은 거를 샀는데 네. 그거를 집에 와서 쓸 때마다 이제 영국 생각이 나서 좋더라고요. 일상에서 맨날 쓰는 거니까. 사실 뭐 마그넷을 붙여놓고 그냥 별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꼭 여행 가면은 하나씩 나라마다 사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21개국 갔다 오고 21개국 다 사온 것들이 다 있나요? 그냥 한 번 들렸던데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죠. 이미 네, 방문했던데. 한번 거래 떴으니까 두 번, 세 번째는 안 가야 되는.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여행을 가면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행하고 돈 벌고 진짜 좋겠다. 이런 얘기들 정말 여행 작가분들 많이 들으시거든요. 슈트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꽤 들었는데 네. 돈은 못 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여행에 대해 글만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러면 정말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겠지만 저는 돈을 쓰면서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면서. 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빨리 해시태그에 포르투갈 샵 해갖고 적어야 돼요. 슈트로 빨리.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두 개의 계정 운영하고 계시죠? 네. 사실 봤을 때 인스타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유튜브 보는 사람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SNS를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진행자로서 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차이요? 근데 사실 크게는 못 느끼고 거의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무슨 업로드 했다면 인스타그램을 항상 소식 공유하고 네. 그렇게 거의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슈트님 강연도 많이 하고 미팅 자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보면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혼자 독학하시고 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항상 온라인으로 나의 일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일단은 실제로 만나게 되면 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강연을 가면 뭐 블로그 때부터 팬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네. 그러면 진짜 저를 거의 한 5, 6년 이렇게 봐주신 거니까 유튜브 하기 전부터 네. 그런 것들도 되게 감사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유튜브엔 댓글을 잘 평소에 안 다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가 만나서 되게 수줍게 뭐 예전부터 봐왔어요 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댓글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실제로 만나 뵙고 얼굴 보면서 얘기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SNS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두고 있다는 것을 팬을 두고 있는 어떤 일종의 뭐 공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브이로그가 일상생활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착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계속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뭘 때리고 이런 거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브이로그로. 유튜브를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 SNS에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서 어떤 작가님의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나요?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는 하죠. 집을 잘 언제든지 지워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네네. 청소를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컨텐츠도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잖아요. 맨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것만 먹으면 안 보니까 그렇죠. 뭐 조금씩 인테리어도 바꿔본다던가 아니면 뭐 유행하는 음식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위안이 되는 글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팬사인회를 갔을 때 같이 무릎에 있는 베베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데리고 다니시고 팬들이랑 이렇게 네. 하이파이브도 하더라고요. 네. 반려인으로서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담는 게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살아있는 그 베베의 생생한 모습을 그 사진은 어쨌든 멈춰 있는 거니까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네. 저도 계속 보거든요. 베베 영상 찍어놓은 굉장히 거. 순하네요. 네, 되게 얌전하고 네. 가끔은 저보다 베베를 더 반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베베다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시는데 네, 사랑둥입니다. 굉장히 일단 일상이 좀 안정적이고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근데 예전부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객관적으로 제 만약에 상황을 누구한테 설명했을 때는 납득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아가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뭐 긍정 바이러스만 있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제 스스로를 우울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건 되게 타고난 부분이라서 저랑 뗄 수가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딘가 우울하면서도 또 어느 한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트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게 되게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어떤 네. 행사를 하면. 근데 되게 난감하기도 한 게 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사실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예. 지금까지도 뭐 제가 블로그를 하고 뭐 알바를 쭉 하고 과외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걸로 뭐 인해 다른 문이 열리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팔로워들이 생기니까 뭐 책을 낼 수도 있게 됐고 네.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일도 생기고 또 영상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영상 제작자로서 광고 촬영을 하게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알아서 문이 열리듯이 차곡차곡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도 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언제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친구들께 소중한 우리 식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충격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충격적으로 네, 하시죠. 아니 저는 저 스스로도 여기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막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비가 안 왔는데 저는 이제 송도 살거든요. 근데 거긴 되게 쨍쨍했어요 오늘. 근데 뉴스를 보니까 뭐 올림픽 때로는 다 통제됐다고 해서 네. 아니 내가 저기 갈 수 있는 건가 했는데 뭐 어떻게 오긴 왔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이 못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와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들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심에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뵈니까 여행이 단순히 떠나는 것만이 아닌 많은 의미와 삶에 대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 좋은 자극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번씩 여러분 꼭 슈트 찾아와 주시길 바라며 거기서 따뜻한 기운 그리고 감성적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영상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슈트 박혜린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도 북콘서트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언택트 시대 빨리 조금 해제돼서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서관TV 어디서든 책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